지옥 탈출 프로젝트 헬조선 독립군 시작합니다. 자, 헬조선 독립군 NK투데이 신년 특집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진영 교수님 반갑습니다. 자, 그다음에 역사학자고 북한 과학 기술사를 전공하신 강호재 박사님 오셨습니다. 와, 이쪽이 되나? 오늘이 1월 7일인가요? 네, 1월 7일. 1월 6일이 뭐가 있었잖아요. 터졌죠? 네. 폭탄이 터졌습니다. 저희가 긴급하게 잡은 게 아니고 한 2주 전에 잡아놨는데 예지력이라고 하세요 그냥. 예지력. 뭔가 6일날 있을 것 같아서 7일날 잡았죠 우리가. 그래서 원래 주제 잡은 게 있는데 그거 좀 뒤로 미루고 1월 6일 날 있었던 북해 첫 수소탄 시험 요거 사안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NK투데이에서 어제 긴급하게 또 열심히 또 글을 쓰셨던데. 아, 예. 저희는 원래 속보 경쟁 이런 거 안 하는데 네. 이건 도저히 안 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서. 페이스 곳곳에 다 퍼놨더라고. 아, 예, 그렇죠. 그걸로 먹고 사니까요. 자, NK투데이에서는 그냥 보도로 그냥 전한 거예요, 소식을. 그렇죠. 사실관계만 그냥. 네. 근데 사실관계가 틀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수소폭탄 시험을 한 장소를 양강도라고 했는데 양강도가 아니더라고요. 어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풍계리에서 여전히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풍계리. 언론들이 다 풍계리를 양강도라고 해놓은 거예요. 아, 근데 한북. 풍계리는 길주군에 있고 길주군은 함경북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풍계리를 양강도라고 다들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 장소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함경도 일제된 함경도인데 지금 함경북도로 나오기도 하고 양강도로 나오기도 하는데 탈북자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함경남도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중요한 건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사이에 길쭉은 풍계리가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실제로 풍계리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했느냐? 풍계리 주변이라고 하죠. 그렇죠. 정확한 진앙지를 찾고 있는데 그 진앙지가 행정구역상 풍계리냐 아니냐는 다른 논의의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뭐 그 위치 자체도 정확히 네, 그렇죠. 모른다는 거고 그다음에 보도는 일단 잘못된 거네. 네, 네. 엉터리 보도가 지금 넘쳐나고 있죠. 아, NKT. 모든 언론들이 딱 한 번 실수한 거죠 지금. 아, 예, 그렇습니다. NK투데이보다도 예를 들어 조선일보, 동아일보, 우리는 모든 KBS, MBC 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장소 문제가 좀 명확히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 정도로 이게 파악이 안 되나요? 아니 무슨 이게 땅이 뭐 최첨단 게 위성도 있고. 그러니까 밖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죠. 땅 속으로 그 지진파가 들려야 그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니까 지진파를 곳곳에 탐지기를 놔두고 지진파를 들어서 그것들 사이의 거리를 적당히 측정을 하는 거죠. 컴퍼스 가지고. 그럼 그게 겹치는 구간이 딱 나와야 되는데 과학이라는 게 항상 숫자 노름을 하지만 딱 떨어지지는 않은 거죠. 오차가 생기니까 대략 이 정도쯤 하면 그 안에 오차가 지도에서는 조그만 건데 확대해 보면은 뭐 반경 몇십 킬로 나오니까 정확히 거기라고 할 수는 없죠. 현재 나오고 있는 게 풍계리 주변이라고만 나옵니다. 네네. 풍계리 주변이라고 나온다라는 건 뭐 팩트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위도 경도를 하려면 이게 GPS를 받아야 되는데 GPS는 저 위에서 임의로 만든 거니까 실제 거기하고는 뭐 상관이 없으니까. 어제 오늘 뭐 수백 건에 걸쳐서 연구한 검색어들이 관련 보도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보도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좀 분석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기본적으로 뭐 이게 수소폭탄 맞나 아이가 뭐 여러 가지 수소폭탄 실험은 아닌 듯하다라는 이야기부터 왜 우리 정부는 정보기관은 그걸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느냐 뭐 이런저런 것들 좀 쟁점이 되고 있는 것들을 좀 지적을 해주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만약에 실제로 수소폭탄이면 이 수소폭탄의 실체가 뭐고 위력은 어떻게 되며 이런 이야기들을 좀 설명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역사학자께서 역사적으로 일단 수소폭탄이라는 무엇이며 그것의 위력은 얼마나 되는지 그게 대해서 먼저 짚고 그렇죠. 개념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뭐 지금 돈 제일 많이 번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노벨 평화상을 나오고 이렇게 한 사람이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었고 그게 이제 화학 물질 가지고 터뜨리는 건데 이제 전부 다 그 기준을 만드는데 그런 화학 물질의 반응에서 나오는 에너지 말고 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만든 질량을 그 에너지로 하는 그게 이제 탄인데 물질을 쪼개면은 그 사이에 에너지가 막 나오죠. 그걸 쪼개서 나오는 게 이제 분열탄이라고 하는 게 우라늄탄, 그다음에 플루토늄탄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1945년에 일본에 터뜨렸던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낼 수 있는 이제 위력이 아주 작은 질량인데 TNT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몇 배의 위력이 나와서 이제
막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45년 만들어지고 50 몇 년인가요? 53년인가 51년인가 53년. 예, 쯤에 네. 미국 수소탄을 이제 만들죠. 이제 그 차이가 뭐냐면 분열을 꽝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한 에너지를 내는 게 융합이라는 거죠. 태양처럼 수소가 이게 다른 물질로 변환하면서 또 에너지를 많이 내는데 두 개 차이는 원인 물질의 1kg당 내는 에너지로 비교해 보니까 얘가 한 4배 정도가 더 많은 거예요. 저 약간 어려우신데. 어려우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봐봐요. 기본적으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것이 당시에 2만 TNT탄 네. 이렇게 보죠. 2만 톤. 그러니까 그 다이나마이트 2만. 유력의 그 기준으로 개. 했을 네, 때 2만 개, 2만 개죠. 2만 톤을 그냥 네. 한꺼번에 네. 팍 터트리는. 그러면은 1952년도에 미국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합니다. 그 1952년 미국 실험에서 그 위력이 얼마였냐?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거에 딱 500배였어요. 이게 원자탄은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그 폭발력을 키울 수는 없어요. 근데 수소폭탄은 이 폭발력을 무궁무진히 키울 수 있어요. 근데 52년 미국의 실험에서 나왔던 그 폭발력의 크기가 1000만 톤까지 갔다 옵니다. 여기에 외피를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우라늄을 외피를 두른다. 그럼 또 2천만 톤까지 간단 말입니다. 2번을 하는 거죠. 그렇죠. 다단계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이게 사실 수소폭탄의 위력이라는 것이 아인슈타인이 그런 이야기했다 그러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후에 인류의 전쟁은 막대기와 돌을 가지고 할 것이다. 즉 인류는 다 몰락한다. 그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의 무기가 이 수소폭탄이다.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해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 네. 논란 있는 것 때문에 하나 더 정리를 하면 그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탄은 진짜 분열이고 수소폭탄은 융합이다가 아니라 분열을 이용해서 융합을 그렇죠. 하면서 또 다시 분열을 하는 3단계 혹은 예. 4단계니까 네. 연쇄 반응을 2번 할 거냐, 3번 할 거냐, 4번 할 거냐. 이게 되면 꽝꽝꽝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그렇죠. 수소폭탄의 기폭제는 원자탄이에요. 네. 원자탄이 있어야만 이제 수소탄을 가는데 네. 그 사이에 여러 번 안 하게 한 2번만 하게 만든 게 지금 뭐 열화 우라늄탄이든지 뭐 증폭 뭐 이런 나오는 얘기들이 중간에 들어갔고 요걸 그래서 수소까지 갔냐 안 갔냐인데 이거는 이제 말장난인 거죠. 분열도 했고 융합도 했으면 그걸 2번 할 건지 3번 할 건지 차이기 때문에 수소탄이냐 아니냐는 차이가 없고 둘 다 어마무시한 파괴력이 나올 수 쓰면 있다는 안 된다.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게 지금 국방부에서도 이게 실패다. 수소탄 실험이 실패한 거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기들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건데 이번에 아주 중요한 게 북한 얘기는 항상 정보가 통제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전문가들이나 그 국방부나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문가들이나 일반 시민이나 똑같아요. 알고 있는 정보는 그냥 북에서 뭔가 인공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발생. 지진 발생했다. 어.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발생했다. 그것만 알면 돼요. 어디라는 건 우리한테 표현이 중요하지 않죠. 북한에서 자기 땅에서 했다고 했으니 그 종류가 또 수소탄이라고 했으니까 수소탄인갑다. 중요한 거는 어마무시한 폭발력을 가진 게 터졌다 뜻입니다. 그게 뭔지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어제 그 수소폭탄 실험 완전 성공을 중대 발표로 해서 내놨는데 지금 어제 오늘 한 400건이 넘는 관련 기사 보도를 쭉 검색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수소폭탄 실험 아닌 듯, 수소폭탄 실험은 아닌 듯이란 말입니다. 근데 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북측의 공식 대회 발표예요. 그것을 부정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공식적인 발표 자체를 부정하고 우리의 추정을 계속 가미해서 아닌 듯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그냥 간단히 한 게 아니고 걔네들이 군수공업성에서 서류를 올려가지고 지난해 12월 15일 날 김정은 주일인장이 직접 명령을 시달했고 준비를 해가지고 18일 만에 1월 3일 날 군수공업성은 모든 수소폭탄 실험 준비 다 끝났습니다. 라고 보고를 올렸고 1월 3일 날 직접 김정은이 수표, 서명, 사인을 해서 1월 6일 날 시행할 것이라고 직접 쓰기까지 했어요. 수소폭탄, 수소탄 실험을 하라고. 이 모든 것이 그러면은 거짓이란 말입니까? 이게 넌센스죠. 즉 우리가 수소폭탄이 아니다라고 하려면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폭탄의 위력이 작기 때문에 수소탄 실험이 아니다. 이건 넌센스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실험의 조건 상황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가지고 그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실험의 조건. 근데 중대 발표를 예고하고 발표를 하고 그 과정까지 다 소개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소폭탄 아닌 듯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무슨 의도가 있을 것인가. 사실은 군사 무기라든가 안보에 있어서
군사력, 상대방의 군사력 평가는 가장 보수적으로 합니다. 즉 상대방의 역량은 최대치로 키워주고 우리의 역량을 최소화해가지고 가장 보수적 상황에서 이거 판단한단 말입니다. 이게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예요. 북측은 수소폭탄 실험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아닌 듯이라고 몰아간단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기면 어떻게 될 거냐 그죠? 그것을 상정하고 대북 정책이든 군사 전략이든 다 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지금의 언론들의 쓰고 있는 기사 분석들의 맹점 우려스럽다. 재밌는 게 한국의 기상청에서 어제 아침에 지진파가 딱 났을 때 처음에 지진 강도를 4.2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가 재빨리 4.3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4.9라고 발표하고 유럽에서 5.1이라고 발표하니까 그렇죠. 오후 늦게야 4.8로 또 올리더라고요. 근데 이 지진 규모가 사실 4.3하고 4.8이 0.5 차이밖에 안 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진 규모를 측정하는 그 단위 자체가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로그 함수가 뭐야? 곱하기가 아니고 몇 승으로 10의 몇 제곱이냐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거든요. 0.1로 아주 많이 차이가 나야 가는 거고. 원자탄이 공부하다 보면은 수소탄의 기폭장치인 원자탄을 기폭장치로 쓸 때 끌어오는 도시가 10의 8성 도시라 그러더라고. 열이 그 정도 돼야 융합으로 갈 수 있는. 열만 있는 게 열도 있고 그 압력이 높아야 돼서 정말 만나기 싫어한 두 사람 만나려면서 막 이렇게 밀어넣어야 되는 것처럼 이 물질들은 자기들이 고유한 게 있는데 그걸 구겨 넣어서 다른 물질로 바꾸려고 하니까 엄청난 온도로 뜨겁게 만들어 가지고 둘을 합방시켜야 되는 거죠. 네. 그게 고온과 고압이 돼야 되니까 인위적으로 불가능하고 아예 폭약을 주변에 터뜨려서 내폭시키는 그래서 안쪽으로 팍 밀려들게 하는 뭐 그런 장치를 쓰는 거죠. 거기서 분열이 돼서 이제 중성자가 나오면서 쫙 날아가는데 수소탄이라고 하기 싫은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소탄으로 가면은 문제는 외피를 살짝 걷어내면 강력한 중성자탄이 되거든요. 중성자탄이 되면은 아주 위력적인 게 점령할 도시를 안 쓰겠다는 마음 먹으면 원자탄이나 이런 걸 써요. 왜냐하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낙진이 생기니까. 폐가 근데 되죠. 그렇죠. 중성자탄을 딱 들이면 건물들은 무생물들은 하나도 영향을 안 받아요. 생물들만 안에 원자 수준에서 저는 내서 죽어버리는 수소탄이 거죠. 그런 줄 알았는데 중성자탄이 그런 거예요. 중성자탄이 그런 거죠. 근데 중성자탄 안에 들어가는 그 중성자가 수소탄을 발생시키는 그 중성자가 그런 강력한 작동을 하는 것들이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외피를 딱 걷어내면 중성자탄이 되니까 점령하고 싶은 데는 거기다 중성자탄을 딱 그럼 그거는 친환경인 거예요? 그렇죠. 친환경이 생물체가 다 죽어요. 그 무기에 무기에다가 친환경이 가냐면은 넌센스고 인간은 지구의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싹 없애버리는 아주 강력한 요 말에는 동의해요. 근데 우리 저 강화재 박사 얘기했다시피 수소탄이다, 열핵폭탄이다, 뭐 융합 차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데 찾아보니까는 수소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딱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 5개국가더만요. 북측이 수소탄을 정말 가지게 됐으면 쟤네들은 유엔 안보리 5개국 플러스 1의 위력을 군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간단하게 볼 게 아니다라고. 그거는 또 뭐랑 관계 있냐면 지난해 북한이 SLBM을 완성하지 그렇죠. 그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도 사실은 그 5개국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영국, 미국, 러시아가 실제로 갖고 있고 그리고 중국과 프랑스는 아직은 실험 단계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데 북측의 수소폭탄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나 지난 SLBM 나왔을 때나 왜 그걸 자꾸 아닌 것으로 왜 계속 아닌 것으로 수준이 평가절하를 왜 하려고 하는 것이냐. 너무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그것이 군사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 제대로 되면은 뭐 이데올로기적으로나 선전적으로는 밖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들은 그러니까 정말 이제 바꿔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모라일체가 돼가지고 바깥쪽 얘기하는 게 자기가 세뇌를 하기 위해 자기를 확신을 시키기 위해서 막 얘기를 하는 듯한 진정성 있는 자세네요. 겉과 속이 같은 거네. 그렇죠. 수소탄이든 아니든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그 운전면허증 가면 2종은 뭐 70점 필기 시험 쳤을 때 1종 같은 80점만 넘으면 다 운전면허증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쳐봤잖아요, 전부 다. 바로 전날 하다가 안 되면 다음에 한 번 더 하는 정도로 해서 전날 그냥 봐가지고 딱 70점만 맞추자는. 그렇죠. 그 80점만 오려 80점, 90점은 바보란 소리 듣죠. 그걸 뭐라고? 나 100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바보란 소리. 일주일 동안 보셨구만. 근데 강 박사님 이야기는 70점만 넘으면 다 성공이다 이거죠. 합격했다 이거죠. 근데 69점도 안 되는 7점 못 받는 안 되는 사람들이
80점밖에 안 됐대. 90점밖에 100점 못 받았대라고 이야기랑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죠. 99점이냐 100점이냐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우려스러운 얘기는 쟤들이 인공지진을 강력한 수준으로 일으킬 수 있는 무기를 가졌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세네 번, 지금 네 번까지 왔고 그것도 자기들이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실패 없이 한다는 거죠. 과학기술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실패를 없이 한다는 건 실험 수준 넘어진 거예요. 네, 실험과 시험의 차이를 명확히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실험이라는 거는 정말 이론적으로 검증이 안 됐을 때 실험을 해서 뭔가를 실제로 조작을 해가면서 이론을 생산하기 위한 단계라면 시험은 이미 그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정도 작동하나 저 정도 작동하나를 대보는 거죠. 뭘 제품을 만들어서 제대로 작동하느냐 이 정도가 되는 거지 제품을 만드는 이론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이라고 쓰는 거와 시험이라는 건 다릅니다. 대학 입학 실험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건 시험이에요. 그 사람이 자격 있냐 없냐를 혹은 성능이 어느 정도냐 대학 교육을 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게 시험이라면 실험은 이게 뭔지 모르겠다 실험을 해서 알아보자 이런 거죠. 이 문제가 어떤 굉장히 큰 막 엄청난 그 논리적 재앙이 될 수 있냐면요. 북측 개성에서 4년간 근무하면서 가장 깊은 이야기하는 게 군사 분야 문제를 이야기해 보잖아요. 학자적 양쪽으로 돌아가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 핵 문제 뭐 다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늘 부닥쳤던 게 이런 문제예요.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자의적 기준에 의해서 어제 저 시험을 북측의 4차 핵 실험으로 이야기하죠. 4차 핵 실험. 2006년, 2009년, 2013년, 어제 16년 어제 4차 실험이라 그럽니다. 만약에 이거는 테스트 시험일 경우에 수많은 실험을 거쳐서 테스트 시험이라면 북측은 이렇게 하겠거든요. 저한테 늘 이렇게 했어요. 김 박사 선생이 보기에 우리가 정말 당신은 세 번밖에 핵실험을 안 한 것 같아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알기로 뭐 지진파가 그 정도 되면 뭐 세 번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서 그네들 반응 다 웃어요. 너무 이렇게 같지 않다라는 시. 즉 시험 이전에 수많은 실험이 있었을 수 있다.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실험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야기를 하려면 4번의 시험이 있었다. 인공지진을 일으키는 핵시험이 4번 있었다. 핵과 관련된 실험은 그 이전에 얼마나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 대부분 4번밖에 핵실험 안 했네라고 이야기하거든. 4번만 어떻게 수소폭탄을 만들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겠죠. 그렇죠. 요 관계들도 우리 남북관계 전문가는 북한 전문가들, 북한 군사 전문가들도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실험과 시험의 차이. 그리고 과연 북측은 지금까지 4번밖에 핵 실험인지 시험인지 안 했을 것인가.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요번에도 북에서 얘기를 안 했으면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거 북에서 발표를 안 했어요. 근데 지진파가 지나가는 거죠. 아니 인공지진인데 그러면 할 수 있잖아. 의혹만 생기는 그건 거죠. 추정. 추정만 할 수 있죠. 실험일 것 같다는. 지진파가 순수 지진파가 아닌 핵실험과 유사한 지진파가 났다. 핵실험 했지라고 추정은 할 수 있지만 확실히 핵실험 했다라고 주장은 못한다 이거지. 과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북한이 발표를 한 일주일쯤 뒤에 했으면 정말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 사례가 있었잖아요. 1998년에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인공위성 발사체 쐈을 광명성이로, 때 뿅 지나가고 나서 조용히 있다가 우리 했는데 이랬더만은 미국에서 당황하고 일본에서는 밝히지. 그때 일주일 동안 열심히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렇죠. 그때 테스트 다 해봤죠. 아니 근데 그 국정원하고 국방부에서는 한 달 전에 징후를 다 파악한다고 그랬잖아요. 한다라고 주장을 했죠 자기들도. 근데 그게 과학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할 수는 있죠. 근데 능력이 좀 안 될 수 있는 거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말고 다른 장치나 이런 걸 하면은 할 수 있을 건데 우리나 뭐 이런 조건들이 안 맞겠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가 늘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북한을 너무 모른다. 재앙적 수준에서 모른다. 모를 수밖에 없다. 아까 제가 잠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실제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2012년에 쭉 등장하고 나서 이설주 부인을 대동하고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결혼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잖아요. 몰랐죠. 예? 모르잖아. 발표하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군사 전략상 군사 무기 체계는 대부분 다 극비 대비 상황이고 북측은 전통적으로 1960년대 초반부터 김일성 주석의 교시로서 군사 전략적 관점에서 안보 전략적 관점에서 어떠한 것들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아요.
이 특히 군사 문제는 안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국방부가 국정원이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해서 실험이냐 시험이냐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워낙 CCTV에 많이 있으니까 CCTV를 찍고 있지 않을까 해서 북한은 똑같은 CCTV가 이제 인공위성인 거죠. 인공위성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속였는데 알고 보면 인공위성은 듬성듬성 작동을 하는 거죠. 슥 지나가고 나면 또 없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짝짝 펼쳐주면서 그 타이밍만 지나가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공위성은 주기적이거든요. 인공위성 추정일 뿐이죠. 뭔가 보인다라는 것, 저게 뭘까는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북측은요, 나무로 목재로 미사일 쭉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기만하잖아요. 그럼 뭐 북만 해도 옛날에 코소보 전쟁할 때도 그렇게 네, 했죠. 그렇죠. 그냥 각자 만들어 놓고 막 폭격하고 나면 뒤에서 유유히 이제 팍 전투기 날아오르고. 예를 들어서 정말 미국의 군사 정보력이 정말 대단하고 그랬으면은 1997년, 98년 금창이 그 지하 핵시설이라고 막 추정해가지고 쌀 50만 톤까지 걸고 보상하고 들어가서 직접 봤는데 북측이 지하 자연 동굴이라고 했던 것을 핵시설이라고 막 특별사찰 받으라고 해가지고 직접 정말 가서 봤는데 쌀 50만 톤까지 주고 봤는데도 실제로 그 지하 핵시설이 아니라 천연 자연 동굴이었잖아요. 미국 CIA가 모든 군사적 정보력을 집중해가지고 검창의 지하 시설이 저게 동굴이 아니라 지하 핵시설이니까 특별사찰 받아라. 1년 6개월 동안 전쟁에 와존하면서 폭격하겠다 말겠다 막 해가지고 북한 측에서 우리 군사 주권적을 보려면은 응당 보상을 해라 그래서 가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하 자연 동굴이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 맹신하는 정보라는 것에 맹신하는 수준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는 반증이에요. 어떻게 알아 그걸? 그러면 국정원하고 국방부가 알 수 있다라는 주장은 자기들 확신 가지고 주장이죠, 있어요. 주장. 자기는 자기 확신합니까? 주장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섞여 나가죠.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판단에서는 가치 판단하고 사실 판단을 구분해야 되는데 가치 판단을 먼저 앞세우면 사실 판단도 막 흔들리는 거죠. 뭐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와 네, 관련해서 네. 전 정말 우려스러운 게 정말 그런 거예요. 최근 2, 3년간 결국 북핵 문제를 둘러싼 우리의 대응이라는 것은 작전 계획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결국 사전 징후 포착 시에 선제 공격하겠다라는 게 지금 한미의 군사 전략이거든요. 네. 이번에 이 엄청난 수선이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하여튼 이 엄청난 실험 아무도 몰랐잖아요. 발표하고만 봤단 말입니다. 이걸 사전에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비슷한 상황 속에서 사전 징후 포착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들이 과연 뭐일 것이냐 이거지. 전부 핵전인데 다 군사적 공격, 우리가 선제 공격 할 수 있다라는 건데 핵 실험에 대해서는 사전 징후 포착하면 바로 때리겠다라는 게 우리의 군사 작전 계획인데 이 상황을 모른다라는 이야기는 이후에 오판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재앙으로 갈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첫 번째 청와대 반응은 왜 몰랐냐라고 가고 그걸 몰랐던 이유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죠. 이게 뭐였는지 이게 평가가 수소탄인지 아닌지 이거는 지금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미 북은 2006년 이후로 이미 끝난 게임인 거죠. 뭐가 끝났냐면은 두 가지가 끝나는데 우선은 위력적인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와 그다음 두 번, 세 번, 네 번은 실험을 했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 한 번 터뜨릴 때 화약을 예를 들면 이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얼마나 쓴지를 전혀 몰라요. 원료가 얼마 쓴지 전혀 모르죠. 근데 북이 우라늄을 그 가지고 있는 거나 플루토늄을 추출한 거는 대략적인 추정을 합니다. 그 자료를 다 공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kg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 근데 세 번을 터뜨렸어요. 그러면 얼마가 남았을까요? 라고 하면은 모릅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다르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이게 2kg에서 10kg의 그 오차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작게 쓰면 2kg, 많이 쓰면 10kg이기 때문에 세 번을 했어요라고 하면은 최소 6kg에서 많으면 30kg를 쓰죠. 그럼 그 오차 24kg가 남아요. 붕 떠요. 소위 말하는 비자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2006년 이후에 4번을 실험을 해버리면은 비자금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지는데 그게 4개에서 한 10개 정도까지 만들 수 있는 정도가 돼요. 그거는 유사시에는 숨겨놨다가 지금처럼 한 20일 만에 따다다닥 해가지고 유사시에는 다른 나라로 쏘아버리면 그 나라를 다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정도가 된 거죠. 즉 이미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 2006년 끝났고요. 그럼 그 다음에 왜 하느냐로 가면 숨기려고. 비자금을 숨기듯이 핵물질을 숨겨놓을 수 있는 근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2007년인가 그때 그 이전의 핵물질과 관련된 걸 그 서류를 다 교환했어요.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미국하고 북한의 의견이 달랐죠. 자, 이 정도면 몇 킬로 나왔을 거야? 아니야, 우리 요 정도밖에 안 했어. 거기서 결론이 틀려가지고 합의가 깨졌어요. 맞아요. 그 상황에 와서 이제 실험을 해버린 거죠. 그 전까지 실험도 안 했는데도 논란이 생겼는데 실험을 해버리니까 이제 우린 다 터뜨렸어. 그럼 자기들은 나중에 실제로 깔 때는 아 그때 우리 실력이 낮아서
10kg 썼어. 이래 버리면은 맞네 하는데 알고 보니 6kg밖에 안 썼어요. 그럼 24가 남았죠. 그러면은 우라늄 같은 건 쪼개가지고 아주 최소 임계 질량만 넣으면 집에 놔도 되거든요. 케이크처럼 해가지고 집에 밀봉해서 딱 핵심 지역에다가 갖다 놓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유사시에 독수리로 오용돼 모여 하는 것처럼 딱 합체해가지고 모이면 폭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무서운 거죠. 네. 그래서 4번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비자금이 더 늘었다. 그러면 수소인지 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늘었고 그걸 날릴 수 있는 발사체, 네. 뭐 미사일 같은 것들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북은 핵무기 더 이상 안 만들겠다 선언해도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죠. 저는 그거는 이미 2013년에 끝났다고 봐요. 이제 그래서 모라토리엄 선언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앞으로는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북에 이제 더 이상 실험을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박수 쳐주면 돼요. 잘했다. 잘했다가 아니고 너는 인정했어. 이제 더 이상 하지 마. 탄도 가지고 있지만 기술 다 가지고 있는 거 알겠으니까 더 이상 쇼하지 마라. 핵 보역을 뭐든 하여튼 네. 그래 됐다. 그만큼. 내 충분하다. 우리 무서워하니까 무서워 해줄 테니까 더 이상 하지 마라. 역발상이긴 하지만 앞으로 안 하게 할 수 있는 더 이상 핵 실험을 뭐 그게 수소든 뭐든 더 이상 핵 관련된 실험을 안 하게 할 수 있는 넌 완벽하게 갖고 있네. 오케이 끝. 전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진짜로 이거요. 뭐냐면은 제가 신문을 쭉 보다가 언론 보다가 아까 왜 징후 포착이 못했냐 관련해 가지고 징후 포착을 왜 못했느냐에 대해서 언론에서 물었을 때 우리 국방부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정부 자산 부족 아닌가? 그 운반에 징후가 없었고 중국과 미국에 통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운반에 징후가 없었고 미국과 중국의 사전에 통보 안 했기 때문에 몰랐다. 그럼 사전 원래는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북한이 알려줘야 안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징후 포착 시에 사전 타격하겠다라는 게 군사작전 계획이에요. 이게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우리의 오판에 의해서. 우리의 오판입니까? 작전주의권은 어디한테 있어요? 미군한테 있죠. 이게 재앙이에요. 예? 그네들의 주판을 속여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엄청난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지금 뭐 그런 거 있죠. 이제 사전 징후라는 게 자의적인 거 아닙니까? 중국이. 그렇죠. 징후 보였어. 그래서 때린 거야. 그 판단 자체가 너무 가변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체 우리 5천만 이상의 한반도 전체 7천만 8천만 전체 민족 성원들의 목숨줄이 달려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살떨리는 이야기냐고요.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놓지 않는 한 너무 무서운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이죠. 흑인 남자애가 장난감 권총 쏘고 네네네. 놀다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경찰은 무죄가 났어요. 왜냐하면 전남왕이? 징후를 봤으니까. 주머니에 꼼짝 말라고 했는데 꼼짝을 했고 그리고 주머니 쪽으로 손을 가져간 거죠. 보여주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몰랐다. 걔가 진짜 총인지 가짜 총인지 몰랐다. 이게 이미 이제 통용이 되는 사회가 됐어요. 이게 가짜일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해버리고 손을 가져가는 행위만 가지고 결정한 거예요. 원래는 총 쏴야 되는 건데 항상 예비라고 하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이전 단계죠. 손만 들면은 이제 때린 상황이 되는 거고 말을 입만 벌리면 욕을 한 상황이 된 거죠. 아, 그럼 얘기 들어보면은 심각해요. 차량이 움직이면 징후네. 그렇죠. 쟤네들 주장대로라면. 두 번째 더욱더 큰 문제는 자 했다 이거죠. 좋다 이거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만이라도 제대로 분석적이고 엄정하게 이성적으로 평화주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이것을 붐업시키는 위기를 다시 고조시키는 그런 판단들이 대책들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 네, 그래서 네. 징후 포착 문제가 관련해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다. 네. 요 문제는 꼭 좀 짚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네. 그럼 요 논리대로 가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징후 포착을 차가 움직이는 것만 가지고 알 수 없었다 하니까 다른 걸 알기 위해서 탐침을 더 꽂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인공위성이 지나가면서 촬영하는 정도인데 네. 아니면 이제 레이더 가지고 움직임을 하나하나 더 살필 수 있게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레이더를 감시하겠다. 뭐 사드에 들어가는 그런 것처럼 다 들어가겠죠. 그쪽으로 가면 이제 이거는 완전히 재앙적으로 가는 거고 지금 몰랐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느냐. 우선 북한의 핵무기 제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서 파생돼 나오는 흐름들을 예측하면서 대응을 해야죠. 무기 자체에서 지금 매몰되어 나가니까 근본적으로 한반도에 있어서 특히 북한에 있어서 북핵 문제
90년대부터 지금 거진 25년 이상 끌고 오는 북핵 문제라는 게 뭔가, 북핵 문제의 본질은 뭔가에 대해서 좀 개념 정리를 명확히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북핵 문제만 나오면 다들 입을 다 닫아버려요. 북핵 정말 핵핵거리 하는데 아니 입을 닫는 것도 있는데 조중동하고 논리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입장.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도 모른다 이거지. 저는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의 본질은 북한과 미국 간의 적대적 관계가 본질이다. 북미 관계의 적대적 관계가 본질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의 본질은 북핵 문제 해법의 본질도 북미 관계 정상화되면 무조건 이건 풀리는 문제이다. 실제로 북측의 주장도 마찬가지죠. 쟤네들은 미국의 70년, 60년 된 북한에 대한 핵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위적 핵 극제력이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면밀히 한번 따져볼 필요 있는 게 쟤네들이 왜 핵을 왜 만들었을 것인가? 그것이 일각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향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어떤 의미일까? 북핵 문제가 미국과의 관계, 북미 관계 문제이구나. 명확한 관계 설정들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의 본질은 결국 북미 관계만 정상화되면 평화적 관계로 정상화 가면은 자연스럽게 풀릴 수밖에 없고 이미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는 9.19 공동성명이다, 2.13 합의다 이미 다 나와 있었다. 9.19 공동성명도 2.13 합의도 실제로 깨고 작살낸 건 사실은 미국의 대북 봉쇄 정책의 연장선에 깨졌던 것이거든요. 북미 관계만 정상화 간다면 북핵 문제 본질은 다 해소될 수 있다. 그리고 초질과 일관되게 북한이 핵실험 있을 때마다 늘 나오는 발언들 보고 있으면 평화협정 계속 요구하면서 나오는 발언들은 핵 문제의 본질은 북미 관계 정상화 있다고 얘기합니다. 미국이 자기들 공개하지 않고 우리 체제 인정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되면 핵 문제는 자연스럽게 다 풀린다고 이야기하거든. 그렇다라면은 포괄적으로 같이 다 풀어버려야 되는 게 우리의 관점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선후차가 자꾸 거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죠. 북핵 문제 때문에 정상화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논리를 펴온 게 지난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지난해 1월 2월부터 북한이 미국한테 이야기했던 게 우리 북핵 이거 동결할 수 있다. 이게 미국이 키리졸브 훈련을 임시 잠정 유예하고 연기하면 우리 핵실험 이 모든 걸 다 유예할 수 있다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 전체 유예하는 것 가지고 한번 회담을 하자. 결국 우리 핵 동결할 테니까 핵 저거할 테니까 북미 관계 정상화로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미국 성김 대사의 안 받았죠. 이야기는 뭐였냐면은 이런 지하에 북한과 미국과 북한 사이에 협상의 테이블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북핵 폐기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북한은 그래 북핵 폐기와 더불어 북미 관계 정상화를 같이 이야기하자. 평화협정을 이야기하자. 정례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맺자. 그럼 북핵 문제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라고 얘기했었고 두 개를 같이 이야기하자. 포괄적으로. 미국은 평화협정은 아니다. 정례협정은 두고 오로지 북핵 폐기 문제만 가지고 논의를 하자. 실제로 결렬됐죠. 이것을 같이 풀어야 되는 게 결국 궁극적인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갈 수 있는 첩경이라는 것이죠. 본질은 북핵 문제 본질은 북핵만 보니까 나무 보는데 실제 전체 숲을 본다라면은 전체적인 한반도의 평화 문제와 같이 맞물려 있구나. 핵심은 북미 관계 정상화가 본질적인 과제구나라고 이해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게 원래 이제 9.1 육자회담, 9.19 그렇죠. 공동성명에도 평화체제 얘기가 다 들어가 있었던 거 다 아닙니까?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건 누가 깼습니까? 미국이 깼잖아요. 이거 다 아는 이야기잖아. 본질적 과제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풀어야겠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 이런 분석들 많이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한미일 삼각동이 다시 가시화되고 있고 모란봉 악당과의 관계 속에서 뭐 돌연 귀국하니까는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미국 재무부에 북한 제재가 12월에 다시 발표되고 남북 간에도 차관급 실무회담이 실제 봤는데 결렬돼버리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 대외적인 어떻게 좀 악재들이 막 있는 과정 속에서 그 반발로 했다고 보진 않아요. 다만 선택지는 있었겠죠.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실험해서 바로 때려버린다? 한 20일 만에? 그것도 엄청난 능력이죠, 그러면은. 실제로 나름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북한은 군사력, 특히 핵, 장거리 로켓, 위성과 관련된 자기 일정과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그때그때 조절할 뿐이지 실제로 다 나름 준비된 일정대로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내가 보기에는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 즉 북미 간의 회담이라든가 협상이 잘 되면 안 하죠. 그걸 네? 다르게 정리하면 북이 요번에 왜 실험을 했냐가 아니라 그렇죠. 북 실험을 멈추게 하는 프로세스가 작동했냐 전혀 없다는 그걸 거예요.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전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게 나와야지 요번에 했다라고 나가면은 너무 일시적인 거죠. 지난해- 달리 말하면 응. 그 6년, 9년, 12년, 13년 저는 오히려 주기를 봐요. 이게 실험 주기적으로 주기. 3년. 그렇죠. 3년 주기로 가는 게 이 실험도 이 3년 주기지만 경제 발전 전략도 3년 주기로 가고 있거든요. 2009년에 첨단 돌파 전략 나왔고 인공위성도 비슷해요. 예, 3년 주기라서 지금 여기는 계획 경제가 1년보다는 3년 정도는 돼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더 중요한 건 핵 시험이 아니라 1년의 프로세스. 북미 간의 국가 간의 정상화 프로세스의 일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바뀌어 있으면 하는 게 정상인 거죠. 하는 게 정상이고 뭔가 변화가 있으면 멈추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한다. 자기 노정을 가는 거죠. 오히려 더 강고하게 가야죠. 우리는 네.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멈추게 안 했지 않았냐. 그런 실험이 없도록 상황 관리 사실은 적극적인 대북 정책 속에서 평화 정책을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 사이에 가장 죽어나는 것은 이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죠. 사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우리가 10월 10일 노동당 창립 70주년에 맞춰가지고 북측에서 뭐 어마무시한 뭔가 좀 인공위성을 다시 쏜다라든가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전국 공산당의 유인선 상무위원이 가가지고 뭐 관계가 좋아지고 여러 가지 있었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넘어가니까 뭐 이상하네.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 의아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상황 관리들은 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라는 것은 사실은 전략적 무대책, 전략적 방치 같아요. 한반도 문제, 즉 한반도 문제의 핵심, 동북아 문제의 핵심은 북미 간의 긴장 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가져가는 것이 본질적 가치다라면은 방치하면 안 되죠. 무슨 전략적 인내가 있어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평화를 빨리 정착시켜야 되는 게 우리의 전략적 가치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왜 자꾸 전략적 방치를 전략적 인내로 표현하면서 놔둘 것인가? 놔두면은 놔둔 과정 속에서 북한의 핵 능력, 인공위성 능력은 쫙 성장했어요. 맞죠? 그죠. 맞죠? 이건 역사가 다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개입하고 직접적으로 인게이지먼트 해가지고 계속 어떻게든 평화적으로 가야지만 저걸 컴다운 시킬 수 있는 것이지 놔두면은 자기들 발전도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놔둔 이유가 만약에 정책의 선택이라면 북이 인공위성을 쏘게 하면서 국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도 있죠. 낭비인가요, 국력? 핵실험 이거는 작동하면 그러니까 핵물질 낭비라고 줄어들어. 하는 이유가, 예, 막 낭비라고 하는 이유가 이건 매몰 비용이거든요. 인공위성은 그나마 해가지고 그걸 다르게 매몰 발생하죠. 리펀드를 받을 수 있는데 얘들은 만들어서 못 쓸 거기 때문에 민방위 전략이잖아요. 민방위 저게 전략이지. 포로가 돼가지고 군량미를 흉내고 저는 그거는 진짜 있을 거라고 봐요. 핵실험 자체가 핵실험을 계속 놔두면 양쪽을 다 해야 될 때 전략적 상황이 바뀌면 핵에다 투자를 못하면은 안 하게 된다면 그 군사를 민수로 계속 넣으니까. 민수로 계속 벌 수가 있는데 그게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김정은 들어와가지고 군수에 있는 그 자금줄을 당으로 다 땡겨왔는데 아직도 못 땡겨온 몇 개가 있다면 이거는 핵족이죠. 이거는 그 기술 자체가 비싸서가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재원들 그 금속 제도도 굉장히 커야 되고 정밀해야 되고 그 전에는 뭐 여러 가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농축을 시켜야 되고 여기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할 건데 그걸 더 빼올 수 없게 만드는 장치로 활용하고 있지 않을까. 시기적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히 딱 하나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런 거죠. 지난해 1월에 북측이 미국에게 제안했던 게 합동 군사훈련 중지하면 자기들 핵실험 이거 다 중지하겠다 네네. 했던 그거 못 받았다는 거고 2015년 5월에 이수용 외무상이 제네바 군축 회의 가가지고 전체 군축 회의 가서 기조연설 속에서 쟤네들 이야기는 함께 북미 조미 간에 평화협정이 있어야 된다.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맺자. 평화협정을 맺지 않겠다라는 것은 정치 군사적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거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 이미 미국을 칠 수 있다. 칠 수 있다. 공격할 수 있다. 우리 맞고만 있지 않는다. 이미 군사적인 공포의 균형은 성립이 됐다. 그러니까 정전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 맺자라고 주장했는데 메아리 답변이 없었죠. 마찬가지로 10월 1일 날 이수용 외무상이 다시 유엔 총회 연설을 합니다. 그 총회 이틀 전입니까? 3일 전입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거기서 유엔 총회 연설을 했잖아요. 조선민주주의가 북측을 대표해서 이수용 외무상이 나와가지고 5월 제네바 군축 기조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합니다. 조선반도, 한반도, 나중에 동북아 전체의 세계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 이 북한과 미국 간의 평화협정이 필요하다. 정리협정을 폐하고 평화협정 맺어야 된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이거 빨리 받아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냥 일축해버렸죠.
안 받죠. 10월 10일 당창은 70년 또 김정은이 또 직접 이야기합니다. 평화협정 맺어야 된다. 더 이상 미국이 핵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 공갈하는 시대 이미 끝났다. 군사적으로 이미 공포의 균형이 끝났다. 우리도 너네들 칠 수 있으라는 얘기 계속해. 지난해만 5번 해요. 지난 1년간 쭉 정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 맺자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은 일관되게 전략적 방치죠. 지난 12월 상황, 미국의 재무부는 다시 북측을 제재를 가하죠.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서 신년 초에 그냥 다시 올해가 미국의 대선도 있는 해입니다. 우리 총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총선을 정말 고려할까요? 예? 이거 정말 우리식 사고예요. 이 4월에 총선이 있으니까 제대로 또 한번 맞장구 쳐줬구나. 적대적 공생관계. 정말 북측에서 남측의 총선이 뭐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본다라면 미국이 대선이겠죠. 그렇게 갖다 붙일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략적 인내라는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미국의 전략적 인내라기보다는 전략적 회피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담에 딱 성립이 되면 할 말이 없잖아 미국이. 받든 그 테이블에서 논의될 이야기는 다 아니에요. 평화체제예요. 평화협정. 평화협정 맺자 안 된다. 이 싸움이 왜 나갑니까 그게. 평화협정이 실제로 그 테이블에 주 의제잖아요. 평화협정 문제. 사실은 국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북측은 1980년대 중반부터 일관되게 미국한테 정예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 맺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불편한 진실이죠. 우리가 평화협정 맺자고 이야기해야 되고 쟤네들이 북측이 선악적 관점이 나쁘니까 맨날 도망다니고 호전적이고 이래야 되는데 왜 쟤네들이 미국한테 계속 평화협정 맺자 그러는데 미국은 평화협정 안 맺나 이거죠. 사실은 이거 역전된 현상 아닙니까? 똑같죠. 전략적 인내. 지금 미국이 북측하고 나와 테이블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핵 문제 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북측 이야기는 북미 간의 관계 정상하고 대사관급의 외교관계 수립하고 평화협정 맺자라는 게 북측 일관된 30년 된 요구 아닙니까?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방안이 없는 거죠. 핵부터 포기하라 이거죠. 무엇이 본질적 가치가 있을까요? 굉장히 큰 함정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북한 수소핵 시험의 의미와 파장 2부에서 계속됩니다. 장교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 친일파 후손이 큰 소리치는 나라 반역과 매국의 쓰레기 모두 건너내고 자주의 깃발 높이 당당하게 미국놈 밀어내고 일본놈 이어내고 남남은 손만 잡고 통일하는 나라 양키놈 양수내죠 쪽팔이 쪽팔려해 비로소 민족자도 세워내겠네 이완용 박재순 권중현 이지용 이근택 송병준 박경효 김윤식 이주회 이두황 우범선 이진호 김태석 김덕기 정봉덕 김서원 정훈 최남선 김환란 이인직 이광수 김동인 주요한 김동환 모윤숙 유치진 홍나파 현재명 김기창 정춘수 조선